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두연구소 김승일입니다. 저희가 모두콘을 2018년도에 하고 2019년도에 하고 20년도에 이제 코로나로 조금 쉬었었어요. 그래서 21년도에 온라인으로 했다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되게 영광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비욘드 AI 바이 커뮤니티가 과연 세상을 정말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 간략하게 자료를 조금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모두연구소를 2015년도에 설립을 했어요. 그때 보면은 사람들이 계속 싸워요. 뭐 청년 세대랑 기성 세대랑 자꾸 싸우고, 뭐 왼쪽 오른쪽 싸우고, 남성 여성 싸우고 계속 싸워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울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경쟁 일변도로 살아온 거 아닌가? 그래서 모두가 상대가 다 적이고 자꾸 나누고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닌가라고 해서 이게 되게 큰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저는 스타트업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뭐 제가 대통령은 아니니까 교육을 바꿔보면 어떨까? 이게 이제는 이게 친구가 어떤 적이 아니라 친구랑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교육을 바꿔보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2015년도에 이제 모두연구소라는 거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도 이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했고요. 저희가 모두연구소를 처음 만들었을 때 제가 이제 하던 말이 경쟁이 아닌 상생의 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항상 해왔어요. 지금 여기에 각종 커뮤니티에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가진 지식을 나눠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성장을 하고 그분들이 또 나눠주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오히려 지식을 처음 나눠줬던 사람도 성장을 하고 그거를 받았던 사람도 성장을 하는, 그러면은 서로 도우면서도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형태의 어떤 연구 모임, 공부 모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든 게 모두의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슬로건이죠. Share Value Grow Together. 그래서 지식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는 게 저희 슬로건이고요. 밑에 있는 작은 글씨는 저희 미션이에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 이게 딱 있어요. 슬로건과 미션이. 그래서 누구나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성장하는 연구 문화를 전파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꼭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요겁니다. 전파. 저희의 미션은 이거를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파하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모두콘이라는 것도 저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서로 나누는 장,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나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다양한 연구 모임이나 공부하는 모임들, 랩이나 플립스쿨 같은 게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120개 이제 모임들이 모두연구소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누적으로 보면은 대략 한 500개 이상의 모임들, 연구 모임들이 저희 모두연구소에서 돌아갔고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서 많은 지식을 나누는 거를 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커뮤니티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들이 여러분들도 또 속해 있는, 오늘 이제 함께 해주신 커뮤니티 이거를 저희가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요. 많은 커뮤니티들에서도 자기들의 지식을 나누면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비해서 정말 많은 커뮤니티들이 생겼고,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AI 학교 아이펠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2019년에 제가 이런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왜 그러냐면은 인공지능 교육이 그때 당시에는 서울에만 있었어요. 지역에는 인공지능 교육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청년들은 인공지능을 배우고 싶으면 배울 수가 있는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왜 배울 수 없냐라고 보면은 지역에는 AI 강사가 없는 거죠. 다 서울 수도권에만 이제 AI 하는 개발자분들이 있으니까 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제 AI를 배울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그럼 강사가 없이 커뮤니티형으로 인공지능을 가르쳐주는 학교를 설립하자라고 해서 AI 학교 아이펠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국에 7개, 서울과 대전,
대구, 인천, 부산, 울산 뭐 이렇게 7개의 AI 학교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처음 개교를 한 게 2020년 7월이에요. 근데 2021년도에 제가 이제 온오프믹스에서 그 모든 인공지능 교육 과정을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2021년도에도 저희 2020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21년도에도 그 경상도 지역에 3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교육 과정이. 근데 지금은 부산에만 8개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이렇게 인공지능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면서 이제 정부 기관에서도 모두연구소처럼 지역에서도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라 이런 게 실제로 간담회 같은 데 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노력을 했으니까 정말로 이런 아까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연구 문화를 전파한다 그랬잖아요. 전파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인공지능을 배우고 싶으면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AI 학교의 그 첫 번째 지역 캠퍼스가 대전 캠퍼스예요. 그리고 대전 캠퍼스 1기의 졸업생이 여기 나와 있는 분인데 이분이 K 디지털 해커톤이라고 저희가 이제 학교가 이제 고용노동부 지금 이 행사도 고용노동부의 후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이 학교도 고용노동부의 후원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고용노동부에서 저희 같이 신기한 뭐 요즘 트렌드에 맞는 어떤 형식의 교육을 하는 스타트업들에게 K 디지털 트레이닝이라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거기 있는 기관들이 모여서 학생들이 해커톤을 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대전 캠퍼스에서 3팀이 나가서 2팀이 1등, 2등을 해서 대통령상, 장관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기관들은 다 서울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전에 있는 청년들에게 처음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그 대회에 나가서 1등, 2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많은 저희 자랑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세상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더 싸워요. 그죠? 게시판들 보면은 엄청 싸워요. 그래서 저는 막 게시판에서 막 사람 더 싸우고 더 싸우고 더 싸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로 이게 싸우고 경쟁하고 이런 게 싫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모두연구소를 만들었고 굉장히 이런 상생하는 문화를 많이 전파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사회는 더 경쟁이 되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더 근본적으로 교육을 바꿔야겠다. 이 정도 바꿔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더 근본적으로 교육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보이는 게 100년 전의 교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게 현재 교실의 모습이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똑같아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이 학교의 모습이 교도소랑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뭐 아니면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선생님이 21세기 학생을 가르친다 이런 말도 있고요. 어쨌건 이 교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여러분들과 저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대안학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건 에꼴 42예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고 포리투 서울이라고 있고요. 글로벌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확인했을 때 44개였던 것 같은데 오늘 오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47개 전 세계에 47개의 캠퍼스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인 대안학교입니다. 오른쪽은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또 에듀테크 기술과 다양한 걸 접목해서 만든 대안학교인데요. 이 대안학교가 진짜 성공을 했냐라는 거죠. 글로벌하게 47개의 캠퍼스를 만들 정도로 성공을 했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0년 전 교실의 모습은 바뀌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초중고 합쳐서 10,000개 넘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정말로 에꼴 42의 포맷이 너무 좋은 대안학교라면 기존의 학교들은 왜 안 바뀌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정말 성공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근데 기존의 대안학교들은 거의 대부분
5%의 특별한 학생만을 위한 것 같다. 뭔가 학생 스스로가 되게 자기 주도적이고요. 열정도 있고요. 여러분들처럼 이게 오늘 눈 온다 그러고 엄청 추운데도 이렇게 오셨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맞아요. 대안학교가. 근데 하고 싶은 게 있거나 자기 주도적이거나 열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95%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 거기에 가면은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저는 이 95%의 학생을 품지 못했으니까 일반적인 학교로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작심삼일형이죠. 저도 그래요. 여기 보면은 야식 끊기 못 끊습니다. 네, 저도 맨날 집에 가면은 뭐 먹고요. 맥주 한 캔 하고 자는데 맥주도 끊어야 되는데 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잘 못 끊죠. 다이어트 제가 자꾸 제 얘기를 하네요. 제가 몸무게가 준 적이 없어요. 제 평생. 지금이 가장 최대 몸무게. 계속 1년에 1kg씩 찌고 있어서 큰일입니다. 운동도 진짜 안 해가지고 큰일이에요. 금연은 제가 담배를 안 태워서 다행인데 우리가 저도 그렇고 저도 사실은 이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수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표인데 저도 작심삼일형에 가까운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되게 작심삼일형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모두의 연구소 역시도 아까처럼 자기 주도적이고 열정적이고 하고 싶은 게 있는 분들이 오는 곳이라서 저희도 새로운 형태에 대한 플랫폼일 순 있지만 저희도 세상을 바꿀 만큼 훌륭한 모델은 아니었구나라는 건 이제 제가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누군가가 이 100년 전 교실의 모습을 좀 없애야 되지 않겠냐. 조금 더 활발하고 시끄러운 교실로 만드는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다. 그리고 거기에 모두의 연구소가 이제 도전을 하려고 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핵심 철학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95%를 품을 수 있는 교실을 설계해야 된다. 우리의 핵심 철학은 아까 뭐였죠? 쉐어 밸류 그로우 투게더. 지식을 전달하는 어떤 주입식 교육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 교육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식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교실의 모습으로 가는 걸 전제로 하고서 95%를 품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문제는 이 95%를 어떻게 품을 것인가? 쉽지 않죠. 이게 뭔가 액티브하지 않은 사람들을 액티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것도 강제하지 않고 저의 철학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제가 경쟁사 분석을 해봤습니다. 경쟁사는 기존의 교실, 뭐 학교, 대학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경쟁사 분석을 해봤어요. 어쨌건 간에 저희의 공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제가 세상이 안 바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경쟁사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은 이 100년 전 교실이 진짜 우리 사회에서 옵티멈 솔루션인 것도 같아요. 100년간 이게 안 무너졌잖아요. 그럼 우리 사회에서의 옵티멈 솔루션은 진짜 지금의 교실의 모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견고한데요. 되게 좋아요.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좋아요. 첫 번째로는 목표가 단순해요. 만약에 대학이다라고 보면은 4년만 대학교에 다니면 돼요. 내가 학점을 잘 받든 못 받든 어쨌건 다니면 졸업장은 나오고요. 졸업장이 나오면 그걸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목표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UX가 너무 쉬워요. 내가 공부를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일단 가서 듣고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요. 안 들어도 돼요. 출석만 해도 뭔가는 진행이 돼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계속 누군가 지식을 알려주니까 뭔가 아는 것 같고 그러니까 UX가 굉장히 좋아요. 학생 입장에서. 네. 그리고 커리큘럼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체계적인 것 같고 기초부터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고민을 안 해도 다음에 배울 게 뭔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선택 과목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흐름 자체가 다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쉬운 UX인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학위가 나오죠. 졸업을 하면 이렇게 단순한 목표로 4년간 다니고 익숙한 UX로 강의를 그냥 앉아서 듣고 있고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냥 신청을 해서 가다 보면은 학위가 그냥 나와요. 그리고 학위가 나오면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게 100년 전 교실은 정말 좋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대연구소 같은 경우는 일단
왜 모델연구소 왜 나오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다 같이 성장하는 게 너무 즐겁다. 같이 하는 게 너무 재밌다. 즐겁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성장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답이 없어요. 성장을 계속 죽을 때까지 해야 되나요? 너무 힘든데 이게 목표가 단순하진 않은 거죠. 재미는 있지만 끝이 없고 처음에 이제 모델연구소 딱 오면은 이거 뭐 어떻게 참여해야 돼요? 이게 뭐 제가 만들 수도 있는 건가요? 잘 몰라요. 어려워요. 이 그냥 제가 막 이렇게 뚜벅뚜벅 들어가서 갑자기 참여하기도 조금 뻘쭘하고, 네, 그래서 이게 익숙하지 않은 형식이다. 커뮤니티에서 배운다라는 게. 네, 그리고 저희는 그러니까 그 정해진 커리큘럼 있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이제 모임들을 막 만들거든요. 네, 뭐 공부하는 모임 만들 수도 있고 프로젝트 하는 모임을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모임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거 해보고 싶은 것들이 이제 진취적으로 나오고 자율성이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반면 이게 체계적이진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챗 GPT가 나왔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런 걸 나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떤 스텝을 배우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스텝을 저희가 알려주진 않는 거죠. 네, 스스로 찾고 같이 찾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뭔가 복잡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진입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그 95%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5% 분들은 이거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모드 연구소에서 같이 공부하고 열심히 하신 분들 보면 다 엄청 잘 나가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나면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뭐 먹고 사는 데 당연히 지장이 없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뭔가 이분들을 지원해 주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본인들이 성장을 하셔가지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니까 저희는 뭐 성장하고 나면은 알아서 다들 잘 사시더라고요 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데 뭐 학위나 이런 것처럼 뭔가 해주는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0년 전 교실과 모두 연구소의 시스템을 비교를 해보면은 잽이 안 돼요. 100년 전 교실이 95%인데 훨씬 잘 맞는 쉽고 간단한 UX와 그 결정할 선택 권한 같은 것도 뭐 안 주고도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렵다, 큰일 났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이 95%를 100년 전 교실이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품을 수 있는 걸 만들면 100년 전 교실의 모습을 바꿀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것 같나요? 네, 그럴 것 같죠.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 좀 있습니다. 저에게 설득이 되신 분들. 그래서 제가 4개의 전략을 세워와요. 그래서 모두연구소는 앞으로 이 4개를 해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가 그로우트원. 성장을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일단 저는 교육이라는 게 뭐 사람의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뭐 키우고 뭐 등등등 좋은 것도 있지만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크게 2가지 법칙을 이제 세우고 이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최소 보장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95%의 사람 이런 커뮤니티에서 성장하면서 배우는 성장형 교육에 어울리지 않는 분들도 이 과정을 통해서 먹고는 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배웠을 때 그게 최소 보장의 법칙이라고 제가 명명했고요. 극대화의 법칙은 뭐냐면 그 성장형 교육에 어울리는 5% 분들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커넥트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1, 2, 3기 이런 걸 한번 돌려보고 있는데 뭐 하는 거냐면 저희가 취업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협력 기업들이 쭉 있고 모두 연구소에서 활동을 하시거나 혹은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사실은 저희가 또 어떤 분들이 되게 열심히 훌륭히 활동을 하고 이런 것도 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양질로 매칭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취업이나 이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쪼기에 부스 있어요. 커넥트 프로그램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저기에 가시면은 그 매칭 프로그램에 지원하실 수도 있고 혹시 기업 관계자분들 우리 개발자 뽑고 있다 이런 분들 다시 또 저희 가시면 됩니다. 다시 손 들어주세요. 네, 저희 가셔서 협력 기업으로 등록하셔도 되고
본인이 이직이나 취업을 위해 등록을 하셔도 되고, 그럼 저희가 매칭을 하는 걸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굉장히 크게 키워서 그 교실의 모습을 바꾸는 거에 발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에비던스. 내가 성장했다라는 거를 얼만큼 성장했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성장이 끝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그러다 보니까 지치는데 내가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성장을 이뤘으면 나는 이런 부분에서 성장을 이뤘어 라는 거를 명확히 보여주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정말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학위 이상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모대연구소에 이제 그런 연구 모임들을 많이 만드신 분들, 명예퍼실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1등이긴 한데 제가 25개인가 연구 모임을 만들었었어요. 네. 근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되게 훌륭하게 많은 활동들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나는 여기서 25개 활동을 했어 라는 게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좋잖아요. 이력서에 들어가고 그게 어떤 내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어요 보다 이거를 사람들이 더 쳐주기 시작한다면 사회에서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성장에 대한 에비던스를 만들고 이거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를 해내려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 거는 아까 그거죠. 작심삼일형.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5%의 분들만 작심삼일형이 아니라면 이거 우리의 고객군을 늘리자. 모두연구소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 전 인구의 5%라 그러면은 저희가 이 성장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려주고 성장하는 법도 알려주고 이 커뮤니티에 들어오는 법도 알려주고 왔을 때 되게 잘 케어해주면은 5%에 맞지만 그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서 10%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한꺼번에 교실을 100% 바꾸기보다는 1년에 5%씩 이 고객군을 늘려나가자. 이거에 맞는. 그래서 내년에는 10%의 분들이 모듈에 찾아올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엔 15%, 20% 하다 보면은 제 생각에는 20%, 25% 정도 하면은 5명 중에 1명 혹은 4명 중에 1명이잖아요. 그 정도 분이 커뮤니티형으로 뭐 꼭 모대연구소 아니어도 돼요. 여기는 수많은 커뮤니티들에서 활동을 하는데 활동을 하면서 성장도 하고 성장을 하면서 인정을 받고 하다 보면은 옆에 친구가 바로 그러니까 되게 부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가볼까? 그래서 문화가 생길 것 같은 거죠. 지금은 5%밖에 없으니까 한 반에 1명 정도의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쟤 조금 이상하네. 왜 저런 데를 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반에 5명, 6명이 그런 데서 활동을 하고 그런 친구들 되게 잘해.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거긴 어디야? 나도 가보고 싶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화를 만들 때까지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조금씩 우리가 이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자. 친절하게. 그래서 세 번째가 이 성장에 대한 트레이닝을 저희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즐거움이에요. 사실 여기 커뮤니티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해보면 재밌어요. 그죠? 되게 재밌는 주제로 같이 공부를 하거나 만들어 보거나 하고요. 거기 가면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비슷한 주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화도 재밌고 그리고 은근은 아니죠. 대놓고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와보면 커뮤니티 보면 다 너무 친절하고 자기 거 막 다 떠먹여주고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밖의 세상은 막 싸우고 힘든데 커뮤니티에 오면은 뭔가 되게 편안하고 되게 좋은 분들이 많고 사실 해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까 트레이닝과 연결을 시켜서 이 커뮤니티 활동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려주면 우리가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네 가지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100년 전 교실의 모습을 바꾸고 싶은 거죠. 커뮤니티형 교육으로.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네 단계예요. fun. 처음에 이게 커뮤니티 오면 되게 재밌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네. 그리고 오면은 이제 들어오면은 어떻게든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좀 시켜줘요. 커뮤니티에서 성장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재밌고 하는 방법을 알면은 재밌으니까 점점 성장을 하겠죠.
성장을 하고 나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에비던스를 뭔가 만들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들을 설계해서 그거에 인정받을 수 있게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해야겠죠. 모두 연구소가 이런 커뮤니티 활동이 정말로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게끔 해주고 나면은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래서 요 4개의 스텝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으면 이제는 100년 전 교실의 모습 그렇게 주입식으로 배워가지고 어디 학원 가가지고 뭐 인증서 따가지고 뭐 땄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격증 가지고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활동을 가지고 하면은 이 교실의 모습을 정말로 바꿀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걸 통해 우리가 95%를 품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의 처음의 사진이랑 똑같아요. 근데 조금 바뀌었죠. 오른쪽 사진. 왼쪽 사진이 100년 전 교실의 모습이면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또 다른 대안학교 중에 하나예요. 아르메니아에 있는 투모라는 교육기관이고요. 여기는 그 청소년 교육기관이야. 초중고 청소년 교육기관이고 보시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모습이랑 완전 다르죠. 왼쪽에 있는 모습은 선생님이 그 학생들에게 그냥 알려주는 형태라면 여기는 학생들이 그냥 막 다니고 강사는 없어요. 선생님은 없고요. 학생 300명당 1명 정도 있어요. 선생님이. 정확한 선생님이 아니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될까? 심지어 그 300명 중에 1명은 이 투모라는 교육기관 인근에 있는 대학교 다니는 대학생분들이 아르바이트처럼 혹은 뭐 재능 기부처럼 같이 해주는 형태로 해서 이게 굉장히 스케일업하면서 성장하는 학교예요. 그리고 제가 가봤는데 학생들이 진짜로 막 깔깔깔깔 거리고 다니고 있고 뭐 오늘 공부할 양이 정해져 있지만 못하면 내일 해도 되고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되게 개인화돼서 맞춰져서 가고 있고 거의 이 도시에 있는 학생들 거의 대부분 여기가 공교육은 아니거든요. 그냥 재단이 운영하는 건데 진짜 웬만한 학생들은 다 여기 가고 있어요. 그 나라에. 그래서 아 저기 되게 좋은 것 같다. 근데 저기도 아직은 이 성공은 못한 거지만 이런 형태를 바꾸지 못했지만 모두 연구소도 좀 이런 커뮤니티형 뭔가 누군가가 주입식으로 알려주는 형태가 아닌 형태의 교실로 만드는 거에 있어서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 왼쪽에 있는 그 주입식 교육 선생님이 그냥 바로 알려주는 거 받아 적고 외우는 식의 주입식 교육 같은 경우는 진짜로 여기 계신 AI 소프트웨어 개발자 분들은 이 방식이 좀 안 맞는 거 알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안 맞는 거죠. 제조업 시대에는 맞아요. 우리가 뭐 무슨 자동차를 조립하겠다. 그럼 뭐 한 반에 30명 있다면 30명이 다 똑같은 걸 배워서 똑같이 하면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는 이렇게 누가 알려주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뭐 수학, 과학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우는 기초 수준에서는 뭐 근해 공식이다 안 바뀌잖아요. 100년 전에 배운 거나 지금 배운 건 안 바뀌었을 거잖아요. 그럼 그냥 잘하는 사람이 그냥 알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 어떤 과목들의 경우에는 저는 강의식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AI 기술 뭐 6개월 뒤에 다 바뀌어 있고 제가 2018년이었나? 2019년 정도만 해도 2018년, 19년 정도만 해도 모델이 너무 크면은 오버피팅이 돼서 성능이 떨어진다가 중론이었어요. 지금은 엄청 거대 모델들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 2, 3년 만에 이론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뭐 AI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겐이라는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을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는 쏙 들어갔죠. 다 디퓨전 모델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공부하고 연구를 하는데 너무 기술의 변화가 빠른데 이거를 누구 한 명이 다 알고 가르쳐 주기보다는 빨리빨리 우리가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가장 큰 게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답이라는 건 없잖아요. 뭐 어떻게 대기업 가서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사는 수도 있고 스타트업 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창업을 해도 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저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 정말 무한대 가지수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거는 온전히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 나가야 되는데 이런 주입식 교육 방법은 답이 정해져 있는 거에 맞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찾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잘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커뮤니티 기반의 어떤 성장형 교육이 정말 요즘 시대에, AI 시대에, 소프트웨어 시대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꼭 모두 연구소뿐만이 아니라 이 각종 커뮤니티 분들과 함께 좀 커뮤니티 생활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는 좀 세상을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이 처음 제목이 제가 커뮤니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였잖아요. 저는 커뮤니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모두콘의 주제가 비욘드 AI, AI를 넘어서 저는 아예 소프트웨어, 그게 아니라 애초에 교육 자체를 바꾸는데 그거를 커뮤니티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바이 커뮤니티가 이번 모두콘의 주제예요. 네, 여기까지 저 모두연구소 김승일이었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